네, 반갑습니다. 봉필 김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글씨 교정 강좌 제10강 중성이 가로의 모음이 들어가는 글자. 제가 평소 얘기할 때 비다시형 글자를 했죠. 좀 이따 하겠습니다. 비다시형 글자죠. 이건 사인펜 쪽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라이브 칼라에서 이제 굵은 쪽이죠. 좀 글씨 크기 보기 위해서. 비다시형 글자는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? 뭐 본자 같은 거, 글자가 글씨에서 글자 같은 거 글자로 한번 해볼까요? 이런 글자 글, 본, 또 뭐 있습니까? 뭐 습, 시오시비에 들어가고 습, 이런 글자들이 비다시 글자죠. 자, 여기에서 필법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이 초성하고 이렇게 봤을 때, 자, 여기도 요게 초성이죠. 초성. 요 모음, 가로형 모음이 중성이고 요게 종성이겠네. 그죠?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글자는 비다시형 글자는 뭐 오, 요, 우, 유, 으가 들어가겠죠. 이렇게 여기는 뭐 으가 들어가고 여기 오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글자를 비다시형 글자라고 하는데, 받침을 글자 위에 이제 우리 그 민글자 위에 요까지 민글자입니까? 받침 없으니까 받침 위에 글자를 써놓고 받침을 쓸 때 어디에 쓰느냐 이 얘기잖아요. 그래서 받침을 쓸 때 초성의 자음 크기만큼은 써줘라 이 얘기입니다. 저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. 더 크게 쓸 필요도 없고 초성의 자음 크기만큼 요 일직선 되게. 또 뭐 중요하냐? 너무 크게 쓰지 말고 일직선이 되게. 그러니까 아래 위 글자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보기가 좋다 이 말이죠.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잘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비교적 이래 쓰는 예가 제일 많죠. 이렇게 이게 안 맞아요. 밑에 받침 쓸 때 자꾸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. 거의 이렇게 이 자체를 자꾸 이렇게 쓰는 분이 많아요. 일직선을 맞춰라. 일직선만 맞추면 됩니다. 또 하나 또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. 자, 이것도 일직선을 맞춰라. 보자를 써놓고 니은을 요 받침을 더도 뭐 말고 요 위에 있는 초성의 크기만큼만 써라. 그러면 되잖아요. 크기는 그만큼. 또 위치는 위에 여기서 받침을 쓸 때 여기서 눈길을 줘서 윤기를 딱 줘서 여기서 시작하라 이 말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격입니다. 간격. 이 간격을 잘 맞춰야 되는데 한글의 받침 글자에서 이 지금 비다시형 글자는 기본적인 글자가 간격이 1단, 2단, 3단, 4단. 이것도 자 이거 1, 2, 그 다음 이게 두 개 있으니까 3, 4. 기본이 4단입니다. 그런데 이게 글자가 니을이 들어가거나 위에 있는 뭐 다른 글자 위에서 또 하나 써볼까요? 예를 들어서 뭐 몸자를 써보자. 아래로 똑같은 거 그죠? 몸자를 제가 쓰겠습니다. 몸자를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. 이렇게 쓰면 이거는 몇 단입니까? 자, 기본 4단이죠. 이거 아래로 맞춰라 그랬죠. 그러니까 일직선 맞추는 문제하고 아래로 일직선 맞추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일직선 맞추니까 자동적인 크기가 똑같아야죠. 그 다음 이 간격 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. 이 가로액이 들어가는 이 비다시 글자는 단 이제 단수가 많은 글자가 있죠. 실제로. 자, 여기다 뭐 올자를 써볼까요? 올. 이렇게 쓰면 단이 몇 단입니까? 1단, 2단, 3단, 4단, 5단. 니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수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. 니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니을이 들어가는 요 밑에 부분이 이게 띄워주는 거하고 니을하고 해서 3단이니까 요 위에가 2단이 되면은 합쳐서 몇 단입니까? 5단의 글자가 되는 거죠. 그럼 더 잘게 썰어줘야 되겠죠. 이렇게. 제일 복잡한 게 무슨 글자겠습니까? 니을 2개 들어가는 거죠. 뭐 니을 2개. 자, 니을 2개 들어가는 글자 한번 써볼까요?
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이거죠. 이것도 쓰는 조건은 똑같습니다. 일직선되게 쓰고 중요한 건 뭡니까? 1단, 2단, 3단 또 밑에 똑같으니까 6단의 글자죠. 이 늘자밖에 없습니다. 이 6단의 글자를 쓸 때 특히 조심해라. 실제 우리가 글자 쓰는 건 조그만한 거 쓰죠. 요래 쓰잖아요. 요만한 거를 생활에서 쓰죠. 뭐 안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. 이렇게 쓰잖아요. 더 잘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. 하여간 6단을 비슷하게만 단수만 비슷하게만 써라.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죠. A-형 글자보다 좀 쉽죠 더. 근데 이걸 쉽게 써야 되는데 쉽게 못 쓴다니까요. 자, 이런 글자를 쓰는데 시큰 써놓고 자, 본자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. 이렇게. 습자를 쓰는데 이래 놓고는 밑에를 이만하게 써줘요. 안 되죠. 또 반대로 몸자를 쓰는데 위에 걸 이렇게 크게 쓰고 밑에 걸 이렇게 작게 써요. 또 올자를 쓰는데 이런 거 이래 놓고는 이렇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. 이래 쓰는 사람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안 맞게 쓴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이런 받침 글자 쓰는데 잘못 쓰는 예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? 위에 글자를 크게 써요. 그러면 본자를 쓰는데 위에 글자를 이만하게 벌써 써놓고 썼습니다. 칸이 없어 더 쓸 게 없어. 그러니까 이걸 요만하게 쓰죠. 저기는 올자를 쓰는데 오자를 벌써 이만하게 써놓으면 어떡합니까? 또 칸이 없어요. 요만하게 쓰죠. 요 칸에 한번 맞춰 써볼까요? 자, 만에 저 위에 있는 글자 중에서 한번 볼까요? 꼼자를 써봅시다. 꼼. 요 칸에 어머니 좀 가는 걸로 써보겠습니다. 꼼자를 쓰는데 자, 꼼수를 보대요. 꼼자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. 이거를 여기서 이만큼 벌려서 또 이만큼 두 개니까 이만큼 벌려주고 이렇게 쓰면은 벌써 어떨 방법이 없죠. 이래 되죠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글씨가 밑이 조금 크면 컸지 위에가 크면 가분수가 돼버리죠.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? 최대한 붙여야 됩니다. 붙여. 뭐 다리도 뭐 뻗을 자리 보고 뻗으라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맞춰줘야죠. 딴 수가 뭐 있습니까? 복잡할수록 복잡하면은 작게 쓰는 게 기술이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글자면 이런 간단한 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간격을 이렇게 넓혀주는 게 이게 우리가 주위에서 써야 될 글씨 쓰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간단한 글자는 이 간격을 어떻게 넓혀주느냐 이걸 못 넓혀주면 자 근자 같은 거 쓰는데 이걸 못 넓혀주면 뭐 해야 됩니까? 요렇게 납작 붙여버리면 이러면 갑자기 글씨가 잘 나가다가 글씨가 이 크기가 갑자기 이렇게 작아져 버리죠. 그래서 가로액이 들어가는 이 비다시 글자는 문장에서 쓸 때 이렇게 작아지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바로 그래서 이 문제 간단하게 있는 그 3단 글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래우로 벌려주는 게 기술이고 이렇게 복잡한 글자는 어떻게 합니까? 좁혀주는 게 서로 좁혀서 간격을 맞춰주는 게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만 지켜주면 B-형 글자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훨씬 쓰기가 쉽습니다. A-형 글자는 이제 첫 글자를 쓰는데 간격을 자음과 모음의 그 간격 맞추기가 힘들어서 글자가 납작납작하게 좁아지고 홀쭉홀쭉해지는데 이 가로액이 들어가는 글자는 그렇죠. 그럼 가로액의 이 모음은 그러면 이게 뭡니까? 제가 항상 설명하지 않습니까? 이 모음은 비율이 어떻다? 1대3입니다. 1대3. 이게 1이면 여기가 1이면 하나, 둘, 셋. 3배로 쓰면 딱 맞습니다.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? 여기 있는 이 가로액을 어떻게 하라? 길게 꺼줘라. 그럼 이걸 가로액을 무조건 길게 된 게 아니고 문제는 뭡니까? 첫 글자를 쓸 때 이 세로액의 길이 이거를 이 첫 글자 이 가로액 이거를 여기 앞으로 쓸 글자의 이 가로액의 길이를 대비해서 1만 써줘라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것도 쓸 때 이 간격을 쓸 때 처음 자리 잡을 때 요 간격을 잘 잡아야죠.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넓적하게 써놓고 이래가지고 뭐 어쩔 겁니까 여기서. 그래서 요런 부분을 첫 자음을 쓸 때 첫 택을 쓸 때 1대3 그 3분의 1만 써라 이 말이죠. 그렇게 하면은 그 첫 택의 폭만큼에서 3배를 어떻게 한다? 길게 끄면은 해결이 되죠. 자, 받침 글자, 비다시 글자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? 예. 도움이 되셨으면 오늘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